여러분 보시면서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참 민주당의 이 뭐라 그럴까요?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게 참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대법원이라고 하면요. 최고의 법원입니다. 우리 헌법상으로도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최고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모든 어떤 뭐 이 재판, 모든 규칙 그다음에 등등 모든 판결 할 것 없이 이런 것이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단심인 경우가 있어요.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건 단심제로 끝나버립니다. 그만큼 각국에서 대법원이라 하는 것은 정말 권위, 법에 대해 해석에 정통한 분들, 미국의 대법관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. 거기 뭐 네. 저기 종신자 아니에요? 자, 그런데요. 박범계가 정말 희한한 법을 냈습니다. 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을 하자고 그래요. 뭐 그건 냈고. 근데 문제는 그 30명 중에 10명을 비법조인,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사람. 뭐 이 보면 인품이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. 비법조인들로 채우자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어준과 유시민이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바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세계 유례가 없습니다. 세계 비법조인이 대법관 한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찾아봤는데 한 나라도 없어요. 자,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다가 유시민이나 저 정청래도 될 수 있어요.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네. 정청래가 되게 서운해요. 지금 법사위원장 끝나고 배지 떨어지면 그 꿈꾸고 있는 거예요. 우리 현정님이 이렇게 너무 서운하겠어요 정청래가. 미안합니다. 네, 최민희도 껴주시고요. 네. 근데 저기는 정청래는 달 데가 따로 있어요. 아 그래요? 방사청에 가야 돼요. 방사청. 왜냐하면 정청래는 폭탄을 잘 만들거든요. 거기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방사청 가서 폭탄 만들면 돼요. 그래. 네? 아니 그 야. 법사위원장까지 했으니까 네. 그 경력으로 대법관 못할 건 뭐 있겠어요. 아니 지금 박범계가 판사 출신인데 왜 이런 황당한 일? 제가 들으니까요. 그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하도 황당해서 서명을 안 해준대요. 법안 내려니까. 이게 지금 그 인터넷에서 오늘 그 회자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중에 하나가 네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나 운전면허증 안 땄는데 내일부터 운전하고 다녀도 되겠네. 이제 뭐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대법원 판사를 한다는데 뭐 운전이야 뭐 그까짓 거 어때?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단 말이죠. 이게 참 황당한 어떤 기준 나라의 그 기준이 없어지는 그런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네. 좀 황당한 얘기죠. 제가 그래서요.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1948년도에 재헌 의회가 수립돼서 재헌 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때도 보면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. 대법관은 법관 이 변호사로 이제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한다. 그리고 당시에 이제 법원 조직법에 10년 이상 검사, 판사, 변호사 한 사람으로 한다. 근데 그때는요 다 일제 시대 때 변호사, 판사 한 분들입니다. 그런데 그때도 야 이거 보니까 이거는 법을 모르면 안 된다. 그래서 그때도 10년 경력을 넣었어요. 지금은 20년입니다. 네. 20년 동안 그런 법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, 근데 이거를 그냥 일반인들 비법조인으로 하겠다? 30명으로? 이건 먼저 완전 대법원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누가 가서 어디 막 크게 선동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판결을 낼 수 있도록 네.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제3세계 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차베스도 순수한 포퓰리스트였고 석유 그거를 뭐 저 빈민층에게 많이 그 석유 개발로 인한 거를 돌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독재화되면서 최후의 저 대법관 수를 늘리잖아요. 한 30명 늘렸죠. 네, 늘리는데 차베스도 저렇게 비법조인을 했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. 네, 법조인으로 했어요. 차베스조차도 네. 이 차베스보다도 못한 거예요. 이게. 야, 차베스가 보면 야 박범계 나보다 한 수 앞인데? 아니 그러니까 차베스가 보면요 이제 죽었지만요 차베스는 몇 년 전에 아니 이재명을 잠깐만 한국의 차베스라고 불러 이씨 열받을 것 같아요. 이게요. 이게 그 박범계가 얘기한 걸 보면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럼 민노총 위원장 뭐, 예, 있어? 뭐 네. 자기 입맛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? 이게 그 어떤 분이 또 페이스북에 쓴 걸 제가 보니까
조선 중종 시대 때 네. 중종 시대 때 현량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과거 시험 말고 그때도 학문과 덕행과 재주가 뛰어난 인재를 청거받아서 이제 네네. 그 등용을 하는 제도 현량과라는 제도를 만들었대요. 그게 뭐냐? 기존의 이 카르텔을 좀 깨부시고 뭐 참신한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자. 결국은 그 살인파 조광조 그 일당들이 자기네끼리 추천하는 걸로 하다가 다 나중에는 개판됐다는 거예요. 네네. 이게 기존의 카르텔을 깨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더 나쁜 카르텔을 만드는 겁니다. 참 기가 막힌 법입니다. 이게 바로 오늘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한 입장들을 냈습니다.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게 한다고 합니다.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. 자, 자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왜 당신 선거운동하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 안철수 의원님 이런 거 한번 올려봤어요? 예? 그러니까요. 이런 거 한번 싸워봤어요? 네. 하나도 싸우지도 않고 나경원 의원님 한번 싸워봤나요? 이런 거 이야기 아이고 입장 그래서요. 들어봤나요? 오늘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열심히 현장 그 취재해서 그 생방송 올려주는 종이의 TV 그 종이가 페북에 이런 글을 하나 썼네요. 자신이 그 대구 서문시장 유세한 거 네. 자기가 직접 올린 쇼츠 하나가 조회수가 107만 나왔대요. 107만. 네. 그 쇼츠 여러 개 중에 네. 하나가 107만이 나왔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이 대선 시작하고 본인 공식 채널에 쇼츠 여러 개 올렸는데요. 네네. 무수히 많이 올렸는데 그 다 합쳐도 10만이 안 된다. 어떻게 일개 유튜브인 자기보다도 못하냐. 네. 이런 근데 얘기를 뭐 썼어요.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트로이 목말한 거 아닙니까? 이재명이 보낸 참 기가 막힙니다. 진짜 참 저 정도 좀 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세요. 뭘 대응이라도 하고 뭐라도 올리고 뭔가 싸우기라도 하면서 뭐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저렇게 남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목 터져가면서 지금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. 또 목이 그 하면서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뭘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까? 본인이 이제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?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그 한 대표가 뭐 어떤 저런 메시지를 내면 네. 이재명과 꼭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과 안 싸우고 뭐 내부 총질 안 되는데 아니 사실 양으로 봐선 이재명을 향한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. 훨씬. 아니, 한번 그리고 들어가서 보시면 알아요. 내부 총질 할 만하니까 하지. 뭐 내부 총질 안 하는데 저 할 만하겠습니까? 저 따위로 하는데 내부 총질 안 하겠어요? 저런 식으로 하는데 뻔히 이기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데 그거 비판 안 하면 그거야말로 뭐하러 하겠습니까? 그게 내부 총질이 아니라 승리의 조건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승리의 조건.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그 유권자들의 30%에서 35% 정도가 탄핵을 반대하고 네. 나머지 거의 한 70% 가까운 65%에서 70%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오늘 갤럽에서 나온 김문수 지지율이 36%예요. 딱 그 정도예요. 네네. 딱 그 정도인데 이게 40% 넘어 50%까지 가야 이게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존의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야 뭐 보수 후보를 당연히 지지해 주겠죠. 뭐가 됐든. 근데 나머지 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결국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승리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. 네. 예.